두 번째 주인데요. 이 두 번째 시간에는 도대체 모터라는 것은 무엇인지, 왜 필요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전체 16주차 과정 중에 두 번째 주차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터는 바로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 시간에는 모터를 제어할 때 아두이노가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이 있는데 그 중에 디지털 핀을 통해서 어떻게 모터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PWM 기법을 이용하는데요. PWM이란 무엇인지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이고요. 모터에는 DC 모터와 서버 모터가 있습니다. 그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고 동작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서 가변 저항을 사용합니다. 가변 저항도 일종의 센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변 저항의 원리, 그리고 그 값을 측정하는 방법, 측정된 값을 가지고 모터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모터에 전류를 흘려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값, 그리고 디지털 값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강의에 있는 모든 자료들은 다양한 인터넷 자료들을 검색하고 학습함으로써 얻어졌습니다. 우선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디지털 신호는 0과 1, 디짓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손가락이라는 데서 온 단어입니다. 손가락은 하나, 둘 셀 수 있는 것처럼 디지털은 0과 1 분명하게 셀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리량이 불연속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즉 이런 레벨과 또 그 다음 레벨,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디스크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값들을 디지털로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LED가 켜져 있거나 꺼져 있다, 또는 스위치가 눌려져 있거나 또는 눌려져 있지 않다 라는 것은 0과 1로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신호입니다. 한편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인 물리량을 갖습니다. 빛의 밝기, 온도, 습도 같은 것들이 천천히 증가하고 어떤 두 값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이 값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 양입니다. 아두이노에는 이런 디지털 값과 아날로그 값을 처리하기 위한 함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쪽을 보시면은 디지털 write 함수는 0 또는 1, 0은 high라고 표현하고요. 1은 high라고 표현하고요. 0은 low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특정 핀에 high나 low를 줄 수 있는 함수가 준비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스위치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판단해서 읽어오기 위한 디지털 read 함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 아날로그 쪽에서는 아날로그 write 함수가 있는데요. 아날로그 write는 아날로그 값을 쓰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정확한 아날로그 값을 쓰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디지털 핀을 PWM 모드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펄스의 폭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아날로그 값을 입력하는 측면에서는 아날로그 인풋 값을 잴 수 있는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이제 PWM을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PWM은 펄스의 폭, width를 조절하여 아날로그 값을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그림처럼 다양한 펄스들이 있는데요. 이때 이런 펄스 폭이 있죠. 펄스 폭을 더 크게 하면 할수록 평균 디지털 값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균 값을 우리가 내고자 하는 아날로그 값으로 매핑시키도록 하는 것이 PWM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날로그 라이트로 0번 값을 썼다면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0V 해당되고요. 64 값을 쓰면 실제 최대 값은 0부터 255 값이 쓸 수 있기 때문에 64면은 4분의 1쯤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풀 볼테이지인 5V의 4분의 1V 정도 돼요. 127이면은 거의 가운데죠. 그래서 2분의 5V인 약 2.5V의 아날로그 값을 내기 위해 이러한 PWM 값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은 모터 속도 제어를 위해서 이 PWM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연습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모터라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주위에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모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대표적인 그러한 전기 기계인 셈이지요. 여러분, 그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왼손 법칙에서 가운데 요 검지인 요 B는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방향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은 전류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모터에 미치는 힘은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힘이 미친다라는 것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지요.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극에서 S극 쪽으로 지금 자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만 보시면 전류가 앞에 방향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류가 이 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힘은 엄지손가락 방향인 위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터에서는 전류를 그렇게 흘려주게 되면 이렇게 위쪽으로 돌리려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반대 방향으로 이때쯤 왔으면 이제 A라는 포인트가 이렇게 왔죠. 그러면은 커뮤테이터라고 그러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전류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전류의 방향이 B는 가만히 있고요. 이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힘이 밑에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는 위로 올려줬는데 이번에는 밑에 방향으로 돼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연속적으로 적용하여 만든 것이 바로 모터입니다. 이러한 모터는 여러 분야에 응용되고 있고요. 여기에 몇 가지 재미있는 예들을 모아놨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얘들은 모터포고에서 만든 다양한 탈 것들입니다. 바퀴가 하나밖에 없는 전기 오토바이인 셈이고요. 또 이건 바퀴가 두 개가 있고요. 이것도 바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장이 있지만 서가지고 탈 수 있는 이러한 원휠 스쿠터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외에도 대표적으로 드론도 이러한 DC 모터를 응용한 하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에서는 전기 자동차를 내놓고 있지요. 다이슨에서는 선풍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날개 없는 선풍기죠. 모터는 가운데 밑에 부분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서는 휴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죠. 이러한 로봇을 움직이는 모든 관절은 바로 모터로 움직입니다. 그 외에도 대표적으로 탈 것 중에 세그웨이와 나인봇이 있죠. 나인봇은 원휠 스쿠터를 만든 대표적인 중국 회사고 또 세그웨이는 미국 회사였죠. 이 세그웨이는 나왔을 때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인류의 최대 발명품인 것처럼 선전이 됐지만 사실상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회사인 나인봇이 세그웨이를 사가지고 서로 시너지를 얻도록 하는 식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직류 모터의 원리를 배웠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동작하는 방법들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모터는 직류 전원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직류 전원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0V, 2.4V를 자유롭게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아까 언급드린 PWM 방법으로 모터를 컨트롤합니다. 또 아두이노는 5V 그 전원을 이용해서 동작을 하는데 IOP는 전류가 얼마 안 됩니다. 한 20mA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제대로 이 모터를 회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전원을 모터에 연결을 하고 그것을 컨트롤함으로써 어떤 때는 5V를 연결을 시켰다가 어떤 때는 다시 0V를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모터 스피드를 컨트롤합니다. 대표적인 모터의 특징은 이러한 특성 곡선으로 나타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전수가 아주 빠를 때 그때는 부하가 거의 없을 때입니다. 부하가 없다는 말은 모터의 회전축에 걸리는 힘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매달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러면 아무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 모터에 뭔가를 매답니다. 예를 들어서 바퀴를 매달게 되겠죠. 그럼 바퀴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럼 토크가 필요하죠. 이렇게 토크가 올라가게 되면 회전수가 반비례해서 감소를 합니다. 이렇게 토크와 회전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한편 소모되는 전류를 보면요. 토크가 강하면 강할수록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힘이 센 모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전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두이노는 보통 USB 전원으로 공급받고 있는데 USB 전원으로 뽑아올 수 있는 전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이 센 모터를 돌리는 데는 문제가 되겠지요. 모터를 연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배터리 하나가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주면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또 배터리를 반대 방향으로 연결해주면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웬만한 모터를 아두이노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모터에 따라서는 아주 작은 전류를 소모하는 모터가 있습니다. 힘은 얼마 내지를 못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직접 I/O 핀에 연결돼서 동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실습에 사용할 모터는 이렇게 작은 전류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아두이노 우노의 I/O 핀이 가지고 있는 최대 전류가 20mA 정도인데요. 마이크로 모터라 할지라도 수백 mA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회로가 필요합니다. 여기 간단한 방식의 모터 구동 회로를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두이노 우노의 핀 중에 PWM 핀들이 있죠. PWM 핀들은 물결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DC 모터가 여기에 있어요. DC 모터에 플러스 5V와 그라운드 0V 사이를 연결해주면 막 돕니다. 그래서 원래는 0V를 직접 연결시켜주면 세게 이렇게 돌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터 스피드를 컨트롤하려고 하죠. 그래서 5V 전원을 연결시켰다가 연결시키지 말았다가 하는 동작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9번 핀을 이용을 해서 PWM 동작으로 할 텐데 이러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 트랜지스터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이 트랜지스터고요. 트랜지스터는 3개의 핀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베이스고요. 그라운드 쪽에 이미터 그리고 하이볼티지 쪽에 컬렉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트랜지스터가 하는 일은 만약에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전류가 살짝 흐르게 되면 일단 흐르면 거기에 비례해서 되게 많은 전류가 컬렉터에서 이미터 쪽으로 이렇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터에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어서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베이스에 0V를 주게 되면 베이스에서 이미터 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컬렉터에서 이미터 쪽으로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모터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정지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간단한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PWM 모터 스피드 컨트롤러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터 속에는 코일이 있고 역기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요 전압이 상당히 높아져서 요 컬렉터 쪽에 오히려 마이너스 전압이 심하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이오드를 이런 방향으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5V보다도 여기 있는 전압이 예를 들어서 6V로 더 높아지게 되면 모터에 의해서요. 그러면은 요게 턴 온이 돼가지고 5V 이상으로 못 올라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죠. 이 극성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방금 봤던 회로는 한 방향으로밖에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브릿지 회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모양이 전체로 H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는 H 브릿지 회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Q1과 Q4를 스위치를 열어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Q1은 오프시키고 Q4도 오프시키고 Q2와 Q3를 온시키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모터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지요. 이렇게 Q1, Q2, Q3, Q4를 한꺼번에 제어함으로써 이 모터를 순방향 그리고 역방향으로 돌게끔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트랜지스터 회로를 직접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는 모터 컨트롤을 위한 IC를 이용을 해서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실험을 해보도록 하지요. 단방향 모터 속도 컨트롤하는 아까 회로를 보셨는데 그걸 아두이노와 직접 연결시켜 놓은 이 회로들을 그린 것이 바로 이 프리칭 회로입니다. 보시면은
그라운드하고 5V는 여기 빨간색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그대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일단 브레드보드로 옮겨놨고요. 9번 PWM 신호를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에다 연결시킵니다. 근데 베이스에 연결시킬 때 과도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항을 썼습니다. 이 저항은 저희는 335ohm짜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트랜지스터는 대표적인 NPN 트랜지스터입니다. NPN 트랜지스터는 방향성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안타깝게도 원래 데이터 시트에는 222 그 AG 반도체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미터하고 컬렉터 방향이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트랜지스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용한 트랜지스터를 가만히 잘 살펴보면 글씨가 매우 작긴 한데요. KSP222A라는 마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이미터가 1번 핀이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이미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이 컬렉터고요. 가운데 있는 것이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주실 때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이 컬렉터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이미터고요. 요 가운데가 요 베이스예요. 이 연결을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이오드는 1N4148이라는 다이오드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쪽이 요거하고 이렇게 요 마크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연결 방향이 마크가 있는 쪽이 요 플러스 5V 쪽에 연결되도록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터를 연결해 주시면 회로는 일단 완성이 됩니다. 실제 해보기 전에 잠깐 스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모터 핀을 9번으로 설정했습니다. 왜냐하면 9번 PWM 디지털 핀을 사용할 거고요. 스피드라는 베어러블을 선언을 했습니다. 셋업에서는 9번 핀을 출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프에서는 스피드 200으로 놓고 스피드는 최대 255까지 놓을 수 있습니다. 0부터 255까지 놓을 수 있고요. 아날로그 라이트를 통해서 9번 핀에 200이라는 스피드를 줍니다. 그러면은 PWM 신호가 9번 핀을 통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약 3초간 쉽니다. 그러면은 푹 돌겠죠. 그러다가 이게 다시 스피드를 0으로 놓고 다시 0으로 라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지 상태로 모터를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2초 동안 쉽니다. 이러한 동작이 반복되기 때문에 5초 주기로 모터가 돌다가 멈췄다가 하는 동작이 반복될 겁니다. 한번 실제 회로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5V 전원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전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는 트랜지스터의 이미터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5V 쪽이 이렇게 컬렉터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9번 핀에서 트랜지스터의 베이스로 가는 것이 이거고요. 그리고 모터가 3초 동안 회전한 후에 2초 동안 멈추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간단한 스케치 회로를 가지고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직접 집에서 또는 친구와 함께 이렇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모터가 돌고 있는데 살짝 손으로 잡아보세요. 그러면은 모터의 힘이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마이크로 모터이기 때문에 힘이 세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런 선풍기처럼 그런 날개를 움직일 수는 있고요. 또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크가 최대가 되어서 멈춰 있을 때 가장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전류 소모가 심하게 되면 모터에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그냥 3초 동안 모터를 돌렸다가 그리고 다시 껐다가를 반복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모터 스피드를 컨트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르프를 이용해 가지고 점점 모터가 빨리 돌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돌게 되는 이러한 것을 반복하도록 스케치를 한번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DC 모터하고는 조금 다른 서버 모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 모터는 한번 전원이 인가되면 무조건 이렇게 도는 거였죠. 그렇지만 서버 모터는 특정한 각을 원하는 각도로 모터가 움직여줍니다. 다양한 데 사용할 수 있겠죠. 문을 연다라든가 문 갈고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라든가 다양한 방법에 쓸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은 속에 우리가 역시 PWM으로 제어를 하는데요. 펄스 위스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90도, 또 펄스폭을 넓게 해주면 플러스 90도 방향으로 조절하게 하는 회로가 속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서버모터가 생겼고요. 여러분 서버모터를 보시면 색깔이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라인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갈색이고요. 그리고 빨강색, 그리고 주황색이 있습니다. 이때 갈색은 마이너스인 그라운드에 연결시켜 주시고요. 빨강색은 VCC에 연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주황색은 우리가 PWM 핀인 9번 핀이라든가 이런 핀에 연결시켜서 제어를 하려고 합니다. 또 서버모터에 따라서는 갈색 대신에 검정색, 또 주황색 대신에 노란색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여기에 심하게 토크가 걸릴 경우에는 이 속에 있는 모터들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귀로 이렇게 들어보시거나 느껴보시면 서버모터가 움직이다가 기어에 무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토크가 심하거나 제어가 잘못됐거나 라고 오랫동안 두지 마시고 멈춘 다음에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서버모터를 이용해서 실제 한번 제어를 해보겠는데요. 연결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합니다. 3개의 핀이 있고요.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핀에, 그리고 빨강색은 VCC 5V 핀에 연결시켜 주시고요. 노란색 핀을 우리가 9번 PWM 핀에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PWM 핀에 주는 펄스 폭을 조절을 해서 각도를 조절하게 되겠지요. 스케치에 보시면 서보라는 클래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C++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C++를 여러분이 모르셔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보 모터 오브젝트 서버 모터로 myServo라는 베어러블 하나를 선언을 하고요. myServo에 attach라는 명령을 통해서 9번 핀을 통해서 컨트롤 하겠다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그 코드가 셋업에 들어있고요. 셋업은 한 번만 실행되는 거였죠.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코드는 루프였습니다. 루프에 들어가 보시면은 첫 번째 포르프 속에서 myServo의 right 포지션이 이게 몇 도로 돌아라 라는 건데, 보면은 0도에서부터 180도까지 1도씩 증가시켜 가면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5 단위가 뭐죠? 미리세크죠. 미리세크씩 쉬어가면서 됐습니다. 그러면은 각도가 점점 0부터 180도까지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게 끝난 후에는 다시 180도에서 원래 0쪽으로 1도씩 빼가면서 라이트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역시 15ms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이 서버가 180도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동작을 반복할 겁니다. 한번 실행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 모터는 3개의 이렇게 선이 나와 있는데, 검정색은 그라운드에, 그리고 빨강색은 VCC에, 그리고 여기 주황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9번 핀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번 핀에서 나오는 PWM 신호를 이용을 해서 그 9번 핀 신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0부터 180도까지, 그리고 180도에서 다시 0도까지 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0쪽으로 갈 때 약간 동작이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서버 모터마다 약간 동작의 이상이라든가 기어의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 0에서 20까지는 약간 멈춥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컨트롤 할 때는 0에서 20 사이의 값은 그냥 20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아주 쉽게 서버 모터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0도에서 180도까지가 움직이는데 지금은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딱 움직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이런 코드를 한번 작동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방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0도에서 10도까지 돌다가 다시 오고, 두 번째로 돌 때는 0도에서 20도까지 돌고, 그 다음에는 0도에서 다시 30도까지 돌고,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스케치를 여러분께서 한번 작성하고 한번 실행시켜 보십시오.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알고리즘을 구성해야 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변 저항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선 저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 세다. 그것은 뭔가 일을 하려는데 뭐가 막힌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 자유전자가 막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이동을 방해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중간에 돌을 넣게 되면은 물의 흐름이 방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항은 R이라고 표현을 하고 저항의 세기는 오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회로에 인가되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 그리고 저항 사이의 법칙을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고 우리는 I는 R분의 V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값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값이 세면 전류가 약해지고요. 저항값이 작으면은 전류가 세게 흐를 겁니다. 가변 저항은 이러한 저항값을 변화시키는 장치인데요. 영어로는 포텐시오미터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에 이렇게 연결해 놓고 중간에 꼭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조절을 핸들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핸들을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이렇게 돌릴 수 있거든요. 돌려주게 되면 이것이 어떤 때는 이쪽에 갔다가 어떤 때는 이쪽에 갔다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 저항을 재게 되면 어떤 때는 이 저항만 나오고요. 이쪽으로 돌리게 되면 이 저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C 지점까지 돌리게 되면 저항이 가장 셀 겁니다. 아두이노에서 스케치를 이용해서 이 가변 저항 값을 읽어오도록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보지요. 보시면은 아날로그 인풋 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0번 아날로그 입력 값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A0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변 저항에 3개의 이렇게 핀이 나와 있는데요. 그 핀을 한쪽은 5V에 연결시키고 한쪽은 0V에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A0에 연결시켰기 때문에 가변 저항을 돌리게 되면 A0에 인가되는 전압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전압 차이를 이용해서 저항값을 재보도록 하죠. 이 가변 저항의 최대 저항은 100kΩ입니다. 과연 어떻게 돌릴 때마다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 잰 값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잠깐 시리얼이라는 통신 방법을 사용합니다. 잠깐 스케치를 살펴보죠. serial.beget 9600은 속도입니다. 컴퓨터와 아두이노가 서로 이야기하게 한 속도고요. 아날로그 리드 값이 바로 A0 포트를 이용을 해서 값을 읽는 겁니다. A0에는 0부터 5V가 돌아갈 텐데 아날로그 리드 값을 통해서 속에 AD 컨버터가 있거든요. AD 컨버터는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0은 0으로 5는 1024로 바꿔줍니다. 최대값이 1023이라서 1023으로 바꿔줍니다. 사이 값은 어느 정도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오음을 잴 때는 방금 읽어드린 숫자에다가 9.77517을 곱해줘야 저항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최대값이 1023이니까 1023으로 나눠줬을 때 100kΩ이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이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정한 오음 값을 serial.printLN을 통해서 다시 컴퓨터로 보냅니다. 이러한 동작을 1초 쉬고 하면은 1초마다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1초마다 우리가 저항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케치를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요. 잠시 후에 컴파일이 되고 코드가 아두이노 보드로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시리얼 모니터를 켭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켜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대기하고 있죠. 1초마다 값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변 저항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 저항을 돌리게 되면요. 왼쪽 끝에서 0이 나오고 점점 증가시키게 되면은 아이고 빠졌습니다. 누른 상태에서 증가시키게 되면은 올라가죠. 그리고 최대값으로 또 빠졌는데요. 이렇게 0에서 다시 올리고
10K까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강의 시간에는 하브루타에서 읽어온 가변 저항을 가지고 그 값을 아두이노가 측정한 후에 그 각도에 따라 가지고 서버를 조절하는 연습을 해볼 것입니다. 그때 회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변 저항은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5V와 0V 사이에 그 핀을 A0에다가 연결시켜서 읽도록 해놨고요. 이렇게 읽은 값을 여기는 11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13번 핀인가요? 7, 8, 9, 10. 그래서 PWM 핀에 연결을 시켜서 각도 조절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에서 각도 조절을 해서 그것이 실제 서버를 움직이도록 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션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DC 모터와 서버 모터 그리고 가변 저항 거기에 버튼 하나를 연결해서 선풍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선풍기는 속도 조절도 되고 또한 각도 조절도 되는 선풍기입니다. 여러분이 버튼에 따라서 선풍기의 각도도 조절을 하고 또한 세기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션을 통해서 프리칭 연결도를 그리셔야 되고요.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데모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짝과 미리 회로를 설계하고 프리칭을 그려오시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완성한 미션 데모 동영상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가변 저항을 돌리게 되면 돌고 있는 선풍기가 각도 조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지요. 신호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신호로 나눌 수 있는데 아날로그 출력을 내는 방법이 용이하지가 않아서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서는 PWM 방식을 이용해서 디지털 핀으로 아날로그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한편 아날로그 입력은 A0에서 A5까지의 6핀을 통해서 10비트 ADC 컨버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값을 0부터 1023 사이의 디지털 값으로 읽어오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DC 모터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PWM 회로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DC 모터에 충분한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해서 흐르는 전류를 온오프 시키는 방법으로 제어를 했습니다. 또한 똑같이 PWM 방법으로 서버 모터를 제어할 수도 있었습니다. 서버 모터에 인가되는 신호의 펄스 폭을 조절함으로써 0부터 180도까지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함수가 서버 라이트 또 아날로그 라이트를 통해서 PWM 출력을 낼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고요. 이 외에 모터를 사용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살펴봤던 원휠 스쿠터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원휠 스쿠터는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그 위에 탄 사람의 위치를 측정을 하고요. 그것을 모터에 연결을 시켜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이로 센서는 처음 설정한 그 각도에서 어떤 각도로 이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요. 그 각도를 측정을 해서 모터 컨트롤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